아이들이 어릴 때 친정아빠가 아이 둘을 데리고 마트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. 그때가 아이가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 5살에서 7살 때쯤이었었던 것 같아요. 다녀오시고 나서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다음부터는 못 갈 것 같다는 말씀을 농담처럼 하셨습니다. 둘 다 똑같은 환경에서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친정아빠가 두 아이가 장난감을 사줄 테니까 골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첫째는 마음에 드는 장난감 중에서 10,000원이 넘지 않는 것을 고민해서 골랐고 둘째는 망설임 없이 50,000원이 넘는 포켓몬 볼 안에 피규어가 들어있는 작은 장난감을 골랐다고 하셨어요. 아빠도 고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5살한테 50,000원이 넘는 장난감을 즉흥적으로 사주는 게 맞는 건지 또 첫째하고 너무 다른 반응에 조금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. 어 재미있었던 건 그 이후의 상황이었는데요. 둘째가 산 포켓몬 피규어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장난감 통 속에서 방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첫째가 산 미니 자동차 변신 로봇은 나중에 팔이 부러지긴 했지만 셋째에게 물려주기까지 했습니다. 그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. 하나는 둘째가 어리지만 돈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는 건 아닌가. 뭐 5살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.'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첫째는 제가 외출할 때 즉흥적으로 장난감을 사고 싶어 할 때 사는 걸 많이 자제시켰었고 또 계획적인 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늘 "만 원이 넘는 건 아직 네가 살 수가 없어."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아이가 혹시 10,000원이 넘는 것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하니까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어도 10,000원 안에서 사고 싶은 걸 고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얼마 전에도 제가 좀 많이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. 아이와 함께 제 휴대폰이 망가져서 이제 고치러 갔었는데 아이가 저에게 "엄마 아이폰 사 주세요."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"너 핸드폰 잘 되잖아. 뭐 고장 난 것도 없는데 왜 아이폰을 사 달라고 해?" 이랬더니 어 그러면서 이제 제가 "너 아이폰이 얼만지는 아니?"라고 이제 물어봤었어요. 근데 이제 아이가 "엄마 아이폰 있는 친구들 많아요. 다 부모님들이 사 주시는데."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엄마 월급으로 아이폰을 사면 다른 건 아무것도 못 해. 알면서 얘기하는 거야?"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. 저는 제 생각이 100%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만약 제가 지금 무리해서 아이폰을 사 주고 아이가 몇 년을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평소에 이제 물건을 다루는 걸 봤을 때 실수로 아이폰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그렇게 쉽게 아이폰을 제가 사 줬을 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때 또 아이폰을 사고 싶다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당장 써야 할 부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아이폰부터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요. 또 아이가 그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부터 아이에게 본격적으로 경제 교육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. 저는 지금 초등학생인 두 자녀에게 아직 고정 용돈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. 아이들이 용돈이 필요할 때 그 용돈이 필요한 이유와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고 절충해서 금액을 정해서 이제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. 또 아이들이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마트나 다이소 또 문구점을 같이 방문해서 물건 살 때 "이걸 못 사면은 이거를 사게 되면 저거는 못 사는 거야. 그럼 너는 뭘 선택할래?"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. 또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용돈이나 세뱃돈을 받았을 때 아이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살 건지 아니면 모아서 더 좋은 걸 살 건지 아니면
저축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서 아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.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비싼 물건은 이제 아이가 어 살 수 없다는 거를 얘기를 좀 많이 해 주는 편이에요. 아직 그렇게 비싼 물건은 네가 사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. 그럴 때는 이제 돈은 쓰면 줄게 되고 또 선택에 따라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한정성 이런 걸 이야기를 해 주는 편입니다.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린 나이부터 고정 용돈을 받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도 경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작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초등학생이 고정 용돈이 필요한가 그런 걸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 저의 계획은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을 알려주면서 소액으로 시작해서 돈의 가치를 익히고 또 중학생이 되면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간단한 뭐 용돈 규칙, 뭐 언제 얼마를 어디까지 아이가 스스로 결정해서 사용할지에 대해서 함께 적어 보면서 책임감이 생기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. 지금 중학생인 아들은 고정 용돈을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아이가 처음에는 용돈을 이제 하루나 이틀에 다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모으기도 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. 어 부자가 되는 거는 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. 아이에게 좋은 경제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부모가 도와주는 게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제가 앞으로 경제 교육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